네,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웰빙, 또 참살이라는 말이 유행이었는데요. 그런데 약 10년 전부터는 이런 말을 듣기가 참 힘들어졌습니다. 그동안 삶이 많이 팍팍해져서겠죠. 하지만 이 지표가 없다 보니 얼마나 팍팍해진 건지 똑부러지게 설명하기가 힘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한국삶의질학회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삶의 질을 처음으로 지표화했습니다. 그런데 그 결과가 놀라웠습니다. 일단 이 삶의 질 지수는 소득, 고용, 그리고 주거, 환경, 안전 등 총 12개 영역에서 80개의 주관적, 객관적 지표를 포괄하고 있어 전반적인 우리의 삶의 여건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결과를 바로 볼까요?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삶의 질 종합지수는 11.8%로 확인됐습니다.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1인당 실질 GDP는 34.6% 늘어났는데요. 이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. 즉, 우리 경제 규모는 늘어났는데 삶의 질은 턱없이 못 따라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특히 그동안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자주 푸념을 했는데요. 이 같은 것도 설명할 수 있는 지표를 볼 수 있었습니다. 고용 임금 영역 지수가 10년간 3.2%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요. 즉, 거의 제자리 걸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. 이 영역은 고용률과 실업률, 또 근로시간, 저임금 근로자 비율, 일자리 만족도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근무 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삶이 팍팍하다라고 느꼈던 것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. 가족 공동체 영역 지수를 보면 지난 10년간 마이너스 1.4%로 오히려 이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이 지수는 계속 늘어만 가는 자살률과 독거노인 비율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가족관계 만족도, 지역사회 소속감 등도 반영됐습니다. 그 밖에 교육과 안전, 사회복지 등은 10에서 20%대 성장을 보여 종합지수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. 하지만 그 어떤 영역에서도 1인당 GDP 상승률인 30%대까지 올라간 것은 없었습니다. 국가의 경제 규모는 커졌지만 이상하게도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TV로 보는 카드뉴스였습니다.